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지금까지 6번의 방송을 통해서 10%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 수익 볼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증을 해봤죠. 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증을 해봤는데, 자, 1에서 6탄까지 방송을 거치면서 승률을 높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6탄 방송을 마치고 제가 실전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방송에서는 6탄 방송 내용을 가지고 실전 매매를 해봤던 1차 결과를 공유하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6탄 방송 내용을 토대로 검색식을 작성을 했고요. 자, 4% 이상 갭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10%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했고, 자, 시가총액 조건이 또 추가돼 있었죠. 그래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인 갱프로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자, 기간은 오랫동안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썩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자, 기간을 좀 짧게 해봤고요. 자,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만 진행을 해봤고, 자, 8월 16일 날 마지막으로 종목들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자, 대부분 당일날 정리했는데, 일부 홀딩했던 종목이 있어서 8월 14일 날 매수하고 15일 휴장이었죠. 그래서 16일 날 남아있던 종목들 정리했고, 자, 매수는 시장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라는 게 조금 가격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매수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5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가로 위로 쭉 매수한다고 해도 호가창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시장가로 50만 원 매수했다. 자, 그리고 매수해서 매수된 물량의 4분의 1씩 3%, 4%, 5%, 6%. 자, 저희 주문 나갔던 가격 대비 3, 4, 5, 6% 위쪽으로 분할 매도를 냈는데, 갱프로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특징을 아시겠지만 시장가 매수를 하더라도 자, 시장가 주문 딱 나갈 때 매도 1호가를 가지고 시장가로 책정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매도 1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3%, 4%, 5%, 6% 이렇게 위쪽으로 분할 매도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쭉 매도될 수도 있는데 일부만 매도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되지 않고 내려왔던 경우도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손절을 수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자동 손절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일단은 손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들이 밀려나면 어느 정도까지 밀려나는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따로 손절을 자동으로 세팅해 놓지는 않고 수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자,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수를 했고, 자, 요거 좀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긴 한데, 총 43개 종목인가를 매매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도 3%, 요게 3%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 5%, 6% 이렇게 분할 매도가 나가서, 자, 이렇게 도달한 것들은 동그라미 표시했고 도달하지 못한 것들은 X, 그 다음에 수익률 이렇게 전체 수익률도 체크를 했습니다. 자,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종목명, 포착됐던 시간하고 매수 주문 가격, 그 다음에 체결 여부, 그 다음에 총평도 간략하게 적어놨고요. 요 기타, 수익률도 적어놨고, 자, 기타, 그 다음에 비고도 적어놨습니다. 자, 다만 저희가 매매했던 기간이 8월 초 중순 이따 아시겠지만 시장이 급락을 하던 시즌, 그 다음에 급락 이후에 좀 일도 또 급등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매매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자, 지금 엑셀 파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매매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 자, 해당 방송 업로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카페 통해서 오늘 요 방송 자료들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리스트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종목씩 이렇게 차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나오게 신호 추가를 해놨고, 자, 해당 날짜인데 여기 이제 수치 조회창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해당 날짜에 보시면은 이제 4% 이상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자, 고가가 한 18%까지 올라갔죠. 자, 그때만 전일 종가 대비 10% 위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론가가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실제 매수된 가격은 평균 단가가 3,069원이었다. 만약에 10%에서 딱 잡았다라면은 3, 4, 5, 6%가 다 매도가 돼야겠죠. 18%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1.1에서 여기서 1.06 곱하면은
16.6% 정도 올라가면 전량 매도가 되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매수가 저희 이론 가격보다 한 2%보다 더 높게 매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3% 4%만 도달했고 5% 6%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면서 네, 손실이 났고요. 남은 물량 정리하면서 손실이 났고, 자 이런 식으로 한 종목씩 계속 정리했습니다. 요거는 네, 18%까지 올라갔죠. 19%까지 올라갔고, 저희 매수 이론가와 실제 매수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3, 4, 5, 6% 전부 도달했다. 자 그 다음에 사례들 쭉 정리했습니다. 차트와 그 다음에 수치 조회창, 그 다음에 여기 표를 통해서 네, 매수했던 이론가와 실제가가 좀 얼마나 달랐는지, 저희 목표 수익률 도달했는지, 그 다음에 전체 수익률, 이렇게 한 종목씩 전부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자료 공유해 드릴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10% 딱 정확하게 매수된 이후로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뭐 6% 이렇게 도달 하나도 해주지 못하고 손실이 크게 난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일지테크 이런 거는 수익률 뭐 상당히 잘 나왔고, 쭉 이제 전 종목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뭐 수익이 난 종목들도 있고 또 손실이 크게 난 종목들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10%씩 네, 손실 난 종목들도 있는데 손절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손실이 난 종목 있고요. 자, 요런 거 서현 탑메탈 같은 거 보시면은 자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수가가 이론가에 비해서 매우 높죠. 지금 한 80원 정도 높으니까 3% 정도 높은 것 같은데, 자 요런 거는 시작하자마자 저희 매수 체결이 안 되고 자 바로 급등하면서 네, VI 들어갔다, VI 풀리면서 뭐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매수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쭉 빠졌기 때문에 뭐 손실이 이렇게 서현탄 메탈처럼 15%, 자 이런 경우 프로그램에서는 분명히 네, 수익 달성으로 표시가 됐을 텐데, 자 실전에서는 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자, SC 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종목씩 보시면 한성 바이타 이것도 네, 상한가까지 올라갔었고, 수익 난 종목, 손실 난 종목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종목이 있는데, 네, 앞서서 뭐 한 3%, 4%씩 네, 이론가와 실제 매수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죠. 이게 프로그램이 매수 주문이 나갔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딜레이 동안에 뭐 한 0.2초 정도 될 텐데 그동안에 종목이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 실제 매수가가 이론 가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KPF 이런 거 보시면은 뭐 거의 9% 손실 났고,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뒤로 갈수록 네,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한 일주일 정도 매매 진행하고 매매 멈췄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자료는 제가 하나씩 한 종목씩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요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저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카페 오셔가지고 자료들 다운 받아서 한번 또 복귀해 보시면서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에스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또 반대죠. 요거는 반대로 자, 이론가가 6,000원인데 저희 매수가 실제로는 싸게 됐습니다. 한 거의 한 300원 가까이 싸게, 한 4%, 뭐 5% 가까이 싸게 매수가 되면서 12%까지밖에 못 올라갔지만 네, 3%가 도달을 했죠. 네, 4% 간신히 뭐 도달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 등 정리하면서 뭐 수익이 났던 경우, 자 요런 거는 반대로 프로그램에서는 분명히 실패로 네, 실패했다라고 체크가 됐을 텐데, 자 실제 매수가 좀 싸게 되면서 또 3%가 도달했던 요런 에스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 펌텍 코리아라는 종목도 뭐 이론가보다는 확실히 싸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뭐 10%가 25,200원인데 저희 매수가가 23,800원이니까 뭐 싸게 잡혔지만 매수되자마자 쭉 내려와서 8%대 손실 났던 펌텍 코리아란 종목. 자, 그래서 종목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고 분석 결과를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매매 진행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43종목 정도 네, 매매를 했는데,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파란색, 네, 파란색 선이 자, 저희 프로그램으로 네, 이론상의 3% 승률 도달 확률입니다. 자, 요거 여기가 3%죠. 3%고 4%, 5%, 6%. 자, 요렇게 프로그램상은 74%
60%인데 실제로 해봤더니 67%, 3개 중에 한 두 종목 정도 도달했겠죠. 자, 66% 프로그램상 하지만 뭐 한 절반 종목 정도가 도달했고요. 자, 이론상은 한 60% 정도가 매수해서 5%까지 도달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한 40%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자, 더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자, 이론상 50% 6% 도달인데 실제로 했더니 한 세 종목 중에 한 종목도 도달을 못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이론가와 다음에 실전 매매했을 때 승률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승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실전이 승률이 좀 낮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이 격차가 한 요 정도, 한 7% 정도 차이라면 괜찮을 텐데, 뒤로 가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여기서는 22%까지 났기 때문에, 좀 격차가 좀 상당히 많이 났다. 자, 이런 분석 결과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과 한계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가 매수를 했더니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이 이론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뭐 시장가 매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비싸게 사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외에 뭐 VI 등에 걸리면서 또 뭐 몇 프로씩 한 3, 4%씩 비싸게 잡히는 경우 반대로 또 3, 4%씩 또 싸게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 매수를 하니까 목표했던 매수 가격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뭐 매도가를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비싸게 잡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텐데요. 하지만 싸게 잡히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래서 요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손절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다만에 초반 이렇게 10% 올라갔다가 좀 흔들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손절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바로 손절이 될 수 있고 제가 뭐 한 40 종목 정도 매매를 해보니까 한 5% 정도 종목들이 이렇게 쭉 밀려나면 반등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뭐 매수가 이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밀려나면 그 이후로 다시 급반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손절을 좀 잡아놓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손절을 어떻게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또 승률이 상당히 달라지겠습니다. 매수 가격도 중요하고 손절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실전에서 매매를 해봤더니 프로그램으로 과거 데이터로 분석했던 결과보다 승률이 낮다면은 자, 실제 프로그램에서 승률을 더 높여놔야지 실전에서도 조금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75% 정도 승률보다는 좀 더 높여놔야 실전에서 좀 사용하기 유용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손실이 엄청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엑셀 파일 다시 한번 보시면은 43 종목해서 한 14만 원 정도 지금 손실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초반에는 또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요런 급락장이었던 날은 오히려 좀 손실이 났고 또 좀 급등장이 나왔던 날은 여기 보시면은 또 수익이 많이 났던 날도 있고요. 자, 시장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뒤쪽에 가서 손절을 안 잡아놨더니 막 7%, 8% 여기 10%씩 이렇게 손실이 나는 종목 후반부에 좀 시장 변동성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뒤쪽에 가서 손실이 쌓이면서 제가 매매를 그만뒀는데 자, 앞부분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을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네요. 여기 상한가 다음 날이라고 적혀 놓은 것들이 있는데 자, 상한가 다음 날 갭으로 좀 한 4에서 10% 사이 떴던 종목들이 크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이론상으로는 상한가 다음날 갭상승 출발하면 단타 매매하기 좀 좋은 승률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전에서 매매를 해봤더니 상한가 다음날에 대부분 손실이 났습니다. 요거 뭐 여기 지금 3개만 적어놨지만 차트 보시면은 더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다음날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자, 그거는 요 엑셀 파일이랑 요 PPT 자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장 마감까지 홀딩을 하지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는 당일 장 종료까지 일본 캔들을 갖고 보기 때문에 당일 장 종료까지 들고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수행했는데 저희는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은 장 마감까지 들고 있지 않죠. 요렇게 올라가서 매수가 됐는데 내려와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급등을 했다면은 저희 실전에서는 실패가 되겠고요. 하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때는 아마 성공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 마감까지 홀딩하지 않다면은 프로그램 분석 결과보다 실전 매매가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장 마감까지 홀딩해야지만 네, 프로그램과 승률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번에 오차가 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표본 데이터가 사실은 너무 적었죠. 43개 결과 가지고는 사실은 뭐 요것이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보기 어렵고, 자, 초반에 막 수익 올리다가 또 막판에 또 막 손실 나서 이제 매매 그만뒀다고 했는데 사실 데이터가 뭐 한 최소 200개 종목 정도 이상은 매매를 해야지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요 200개 하다가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조건 검색식 자체와 매매 방법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단은 중지를 시켰고요. 자, 9월 달에 한번 조건 검색식 다시 좀 손 보고 해서 좋은 매매 진행할 수 있는 방향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매매 진행한다면 아니면 조건 검색식 바꾼다면 또 방송 통해서 제가 공유 드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10% 급등주 네, 분석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좀 너무 적었던 것이 아쉽다. 자,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 올라갔다면 네, 수익이 났다면 아마 멈추지 않았을 텐데 네, 갑자기 수익이 올라갔다가 자,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좀 매매를 네, 짧게 진행을 했고요. 자, 승률과 별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목표 수익률 어떻게 정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네, 손절도 어떻게 잡아놓고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손절을 뭐 마이너스 5% 잡아놓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잡아놓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 잡아놓은 사람 이렇게 있다고 치면 동일한 조건 검색식 가지고 매매를 해도 사실 결과 상당히 많이 차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 들고, 자, 그래서 이런 옵션들도 뭐 조건 검색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장 막판까지 홀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을 잡아놓으면 내려오면 결국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에서 일봉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자, 결국에는 분봉 분석 프로그램을 좀 대폭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분복 분석이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전부 공유 드리고, 뭐 제가 방송 통해서 거짓말 할 이유 없겠죠. 저는 조건 검색식을 더 승률을 높여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좋은 조건 검색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자, 실제 매매했던 종목 그 다음에 수익률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손실을 좀 났지만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봤다. 가능성은 봤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매매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큰 것도 좀 매매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결국에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겠지만 요번에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조건 검색식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매매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1탄에서 6탄까지 조건 검색 시 연구하는 방송 진행했고, 자, 해당 방송 내용을 가지고 네, 실전 매매 1차, 네, 1차 실전 매매를 수행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능성만 봤지 실패에 가깝다라는 결론이고, 자, 여기서 이제 7탄 이렇게 또 다시 이어가야겠죠. 조건 검색식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조건 검색식 찾아내고, 자, 앞서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좀 또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자, 차트들 쭉 정리해놓고 봤더니 전일 거래량이나 좀 캔들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7탄, 8탄 이런 식으로 또 뭐 조건 검색식 연구 통해서 네, 공유 드리겠고요. 자, 실전 2차. 네, 실전 2차도 수행하게 되면 네, 결과 공유해 드릴 테니까 무조건 네, 조건 검색식 무턱대고 사용하지 마시고 제 자료들 참고해서 제가 뭐 저한테 임상 시험한 것과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조건 검색식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